조종당하지 않는 딸. 영란은 복도에 서서 고성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영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영란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순종적인 척해야 한다는 것을요. 영란은 5살 때부터 이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고성이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칭찬받았어요. 착한 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란은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차례가 올 거라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고요. 초등학교 때 영란은 만화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만화를 천하게 봤어요. 영란은 어머니 앞에서 만화책을 치웠습니다. 순수 미술책을 꺼내 읽는 척했어요. 어머니가 방을 나가면 다시 만화를 꺼내 그렸습니다. 영란은 이중생활을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영란은 자신에게 야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영란은 권력을 원했어요. 돈을 원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약했습니다. 어머니의 통제 아래 있었거든요. 영란은 참기로 했어요. 언젠가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요. 고등학교 때 영란은 어머니의 패턴을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어머니는 우진 오빠를 편애했어요. 우진을 회사 후계자로 만들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영란은 알았어요. 자신은 어머니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영란은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저 순진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영란은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요.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했어요. 영란은 미술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만화도 계속 그렸습니다. 밤마다 혼자 방에서 그렸어요. 영란은 만화를 그릴 때 돌변했습니다. 평소의 순진한 모습이 사라졌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캐릭터를 그리면서 영란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어요. 야망 있는, 승부욕 강한,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만화 속 주인공들은 모두 영란의 분신이었어요. 영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회사 조직도가 떠올랐습니다. 박진석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고 그 아래로 임원들의 이름이 줄지어 있었어요. 영란은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영란은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어머니 편에 서면 질 게임이었어요. 아버지가 이길 거였습니다. 그럼 자신은 아버지 편에 서야 했어요. 영란은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버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둘째, 어머니와 거리를 둔다. 셋째, 회사에서 자리를 확보한다. 영란은 미소 지었습니다. 게임의 룰은 간단했어요. 이기는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영란은 노트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영란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게임이 시작된다고요. 가면 뒤에 진짜 얼굴. 영란은 아침 식사 자리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어머니 고성이는 없었습니다. 방에 있는 것 같았어요. 영란은 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박진석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영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요. 미술을 전공했으니 디자인팀에서 일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박진석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영란을 쳐다봤습니다. 관심 있는 표정이었어요.
영란은 준비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신발 디자인 스케치북이었어요. 영나가 직접 그린 디자인들이었습니다. 클래식한 스타일부터 트렌디한 스타일까지 다양했어요. 박진석은 스케치북을 넘기며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박진석은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그린 거냐고요.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서 준비했다고, 아버지 회사에 꼭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박진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고, 한번 해보라고 말했어요. 영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첫 번째 단계 성공이었어요. 영란은 감사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석은 영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적어도 내 눈엔 야망이 보인다고, 그게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이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영란은 재빨리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성이가 식탁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영란은 순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아버지랑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고성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영란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영란의 표정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순종적이고 착한 딸의 얼굴이었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영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어요. 며칠 전부터 영란은 비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두 디자인이었어요. 어머니 몰래요. 영란은 아버지 회사의 제품들을 연구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경쟁사 제품들도 살펴봤어요.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젊은 층이 원하는 스타일이 뭔지, 어떤 색상이 인기 있는지, 어떤 소재가 각광받는지 조사했어요. 밤마다 영란은 디자인 작업을 했습니다.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수십 개의 디자인을 그렸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우고 다시 그렸어요. 완벽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감동시켜야 했거든요. 낮에는 어머니 앞에서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성이가 좋아하는 정물화였어요. 과일 바구니, 꽃병, 풍경화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영나의 그림을 보며 칭찬했어요. 잘 그린다고, 역시 내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나는 순진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영란은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디자인팀 사무실에 갔어요. 팀장을 만났습니다. 영란은 자신을 소개했어요. 회장님 딸이라고, 앞으로 여기서 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란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영란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영란은 매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고성이에게는 작업실에 간다고, 갤러리를 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영나가 절대 거짓말할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 영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어요. 다른 직원들과도 협력했습니다. 영나는 겸손했어요. 회장 딸이라고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어요. 직원들은 영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재능 있는 신입이라고 생각했어요. 영나는 점점 팀에 녹아들었습니다. 박진석도 가끔 디자인팀을 방문해서 영나의 작업을 지켜봤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디자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라인 출시를 위한 회의였어요. 영나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과 디자이너들이 모였어요. 박진석도 있었습니다. 디자인 팀장이 발표했습니다.
여러 디자인 시안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시큰둥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란은 손을 들었습니다. 자신도 시안을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영란을 쳐다봤습니다. 영란은 노트북을 연결해 화면에 디자인을 띄웠어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캐주얼 라인이었습니다. 디자인은 신선했습니다. 기존의 클래식한 이미지와 달랐어요. 컬러풀하고 트렌디했습니다. 영란은 설명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개성을 중요시한다고 이런 디자인이 먹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자료도 준비했어요. 시장 조사 결과, 경쟁사 분석, 소비자 트렌드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고 이걸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신입이 메인 라인을 맞다니요. 하지만 박진석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진석은 영란을 불렀습니다. 회장실로 오라고 했어요. 영란은 회장실로 갔습니다. 박진석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영란에게 물었습니다. 내 목표가 뭐냐고요? 영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회사를 이끌고 싶다고, 언젠가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영란을 돌아봤습니다. 영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영란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미소 지었어요. 좋다고, 그 야망을 잃지 말라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말했습니다. 영란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기회는 만드는 거라고요. 자신은 지금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요. 영란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미소 지었어요. 저녁이 되어 영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에서 어머니 고성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영란은 순진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고성이는 영란을 보며 물었어요. 오늘 작업실에서 계속 있었냐고요. 영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성이는 영란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영란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눈빛도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고성이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영란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고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란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통과된 디자인 파일을 열었어요. 자신의 작품이었습니다. 영란은 뿌듯했어요.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만화를 그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면이었어요. 낮에는 순진한 얼굴을 하고 밤에는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영란은 펜을 움직이며 웃었어요. 이건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낮에 순진한 영란가 아니었어요. 밤의 영란, 야망 있는 영란, 냉정한 영란이었습니다. 영란은 만화를 그리며 중얼거렸어요. 게임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아직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엄마의 꿈은 시집, 딸의 꿈은 제국. 고성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앞 테이블에는 두툼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보내온 프로필들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살펴봤어요. 고성이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영란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것이었어요. 영란은 아직 20대 중반이었지만 고성이는 서두르고 싶었습니다.
박진석과의 관계가 나빠진 지금 영나만큼은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했어요. 고성이는 생각했습니다. 우진은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났어요. 박진석에게 들켰고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달랐어요. 영란은 여전히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영란을 재벌가에 시집 보내면 적어도 딸의 미래는 보장할 수 있었어요. 고성이는 프로필을 골랐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장남이었어요. 나이는 32, 영라보다 6살 많았습니다. 학벌도 좋았고 외모도 준수했어요. 고성이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면 영라한테 딱 맞다고 생각했어요. 고성이는 영라를 불렀습니다. 영라가 방에서 내려왔어요.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불러요? 고성이는 영라를 소파에 앉히고 프로필을 보여줬어요.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말했습니다. 영라는 프로필을 받아봤습니다.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또 선 보러 가는 거였습니다. 지난 3달 동안 영라는 5번이나 선을 봤어요. 고성이가 주선한 자리들이었습니다. 모두 재벌가 아들들이었어요. 하지만 영라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만나볼게요. 고성이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내 딸은 말을 잘 듣는다고 이번엔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틀 뒤 영란은 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고성이가 예약해준 곳이었습니다. 영란은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연하게 했어요. 순진하고 얌전해 보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남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영란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라입니다. 남자도 인사했어요. 김태준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태준은 영라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영라가 생각보다 예쁘다고 사진보다 실물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영라는 수줍게 웃었어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아버지 밑에서 경영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관심 있는 척했습니다. 김태준은 영란에게 물었습니다. 취미가 뭐냐고요? 영란은 준비된 대답을 했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미술관 다니는 것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좋다고, 자신도 미술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어요. 영란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김태준의 눈빛에서 진짜 관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란에게 잘 보이려는 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영란은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순진하게 웃으며 그렇냐고 반갑다고 말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김태준은 영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도 되냐고요.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김태준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영란의 손을 잡으며 오늘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영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성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영란은 순진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괜찮았다고, 좋은 분 같았다고요. 고성이는 기뻐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다음에 또 만나보라고 말했어요. 영란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 낭비였어요. 영란은 결혼 따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집중해야 할 때였어요. 며칠 뒤 영란은 또 다른 선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법률회사 대표의 아들이었어요. 영란은 똑같이 순진한 척
착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남자는 영나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세 번째 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이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영나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순종적인 딸을 연기했습니다. 고성이는 만족했습니다. 고성이는 영나의 결혼 준비에만 몰두했습니다. 영나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어느 날 오후 고성이는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영나가 요즘 회사 다니지 않냐고요. 고성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지인은 말했습니다. 자기 조카가 박진석 회사에 다니는데 거기서 영나를 봤다고요. 디자인팀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고성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나가 회사에 다닌다고요? 그럴 리 없다고. 영나는 매일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미술관에 간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지인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카가 직접 봤다고. 영나가 거의 매일 출근한다고요. 회의에도 참석하고 디자인 작업도 한다고 말했어요. 고성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성이는 지인과의 만남을 급히 끝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나가 집에 있었습니다. 방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영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영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진한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고성이는 영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를 봤어요. 노트북이 켜져 있었는데 화면에는 구두 디자인이 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영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취미로 그린 거라고 말했어요. 고성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회사 다닌다며, 아버지 회사 디자인팀에서 일한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소리쳤어요. 영나는 놀란 척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오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고성이는 확신했습니다. 친구의 조카가 직접 봤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영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영나는 한숨을 쉬며 인정했어요. 네, 맞아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고성이는 분노했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고, 왜 나를 속였냐고 소리쳤어요. 영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반대할 줄 알았다고, 그래서 말 안 한 거라고요. 고성이는 당연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넌 결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좋은 집안에 시집 가야 한다고, 회사 일 따위는 필요 없다고 소리쳤어요. 영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나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정하겠다고요. 고성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나가 이렇게 대들다니요. 고성이는 소리쳤습니다. 넌 내 딸이라고,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당장 회사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영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싫다고, 자신은 계속 회사에 다닐 거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고성이는 영나의 눈빛에서 낯선 것을 봤어요. 더 이상 순종적인 딸이 아니었습니다. 야망 있는 독립적인 여자의 눈빛이었어요. 고성이는 두려웠습니다. 영나마저 자신을 떠나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계속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아버지한테 말할 거라고요. 영나는 비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다고,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고성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진석이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자신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고성이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딸도 모두 자신을 속이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영라의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거실로 내려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성이는 울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진도 잃었고 이제 영라마저 잃고 있었어요. 영라는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들통났습니다. 하지만 영라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영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영라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작성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모성은 무너지고 욕망은 피보다 진하다. 다음 날 아침 고성이는 박진석을 기다렸습니다. 회장실 앞 복도에 서 있었어요. 박진석이 출근하자 고성이는 다가갔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 영라 일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박진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 이야기 없다고 영라는 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고성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상의도 없이 영라를 회사에 받아들였냐고 영라는 결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박진석은 비웃었습니다. 결혼이 전부냐고 영라에게도 꿈이 있다고 회사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고성이는 반박했습니다. 영라는 여자라고 여자는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게 최선이라고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영라는 재능이 있다고 당신과 달리 영라는 정직하다고 말했어요. 고성이는 그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박진석은 회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고성이는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고성이는 영라를 불렀습니다. 영라가 방에서 나왔어요.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회사 그만두라고 엄마 말 좀 들어라고요. 영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자신은 회사를 계속 다닐 거라고 말했어요. 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왜 엄마 말을 안 듣냐고 엄마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영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 엄마 자신을 위한 거라고 나를 이용하려는 거라고 말했어요. 영라는 폭탄 같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우진 오빠를 이용했듯이 나도 이용하려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오빠와 다르다고 나는 엄마의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얼어붙었어요. 영라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엄마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순종적인 척했다고 엄마를 안심시키려고 착한 딸을 연기했다고요. 고성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라가 그동안 연기를 한 거였어요? 고성이는 영라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내 모습은 뭐냐고요? 영라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나는 엄마와 비슷하다고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다고 하지만 엄마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말했어요. 자신은 정직하게 싸운다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고성이는 무너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평생 속여왔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고성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라는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나한테도 내 이름이 있다고 엄마의 딸이 아니라 나로 살겠다고요. 영라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성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우진도, 이제 영라까지요. 고성이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뭘 위해 그렇게 살았을까요? 며칠 뒤 고성이는 재단 이사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박진석의 지시였어요. 고성이는 10년 동안 일한 재단 사무실을 비워야 했습니다. 개인 물품을 챙겨 상자에 담았어요. 재단 직원들은 고성이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상자를 들고 재단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봤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던 간판에서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차에 올라탔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고성이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녁 영란은 회사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디자인팀 전체 회식이었어요. 팀장이 영란을 칭찬했습니다. 신입인데 일을 정말 잘한다고, 앞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어요. 영란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열심히 하겠다고요. 회식이 끝나고 영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어요. 고성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어요. 영란은 거실 불을 켰습니다. 고성이는 영란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엄마가 졌다고, 이제 만족하냐고 물었어요. 영란은 대답했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고, 자신은 그냥 자신의 길을 가는 것뿐이라고요. 고성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넌 결국 나를 닮았구나. 욕망이 있고 야망이 있는 여자가 되었구나.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를 닮았지만 엄마와는 다르게 살겠다고 말했어요. 오신 누가 진짜 가족인가? 사흘 뒤 재단이 새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직접 참석했어요. 옆에는 성재가 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영란도 함께 섰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박진석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단은 새롭게 출발한다고, 앞으로 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사회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재단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고성애 전 이사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박진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물러나셨다고,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고요? 박진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랑 같은 피를 나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영란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박진석과 성재, 영란은 함께 회사로 돌아왔어요. 회장실에서 박진석은 두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거짓 없이 서로를 대하니까요. 성재와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란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고성이는 침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영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고성이는 답했어요.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아버지가 원한다고, 자신도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다고요. 영란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성이는 놀라며 영란을 봤어요. 영란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엄마가 원하는 딸로는 살 수 없어요. 고성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영란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영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됐다고, 엄마는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비록 엄마 곁은 아니더라도 괜찮다고요.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엄마도 엄마 자신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고성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뭔지 이제 배워야겠다고 중얼거렸어요. 영란은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고성이도 영란을 꽉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틀 뒤 고성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박진석이 마련해준 곳이었습니다. 고성이는 텅 빈 아파트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뭐였는지요. 욕심만 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었어요. 고성이는 후회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걸, 진심으로 가족을 대할 걸 후회했어요.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 불빛 속 어딘가에 우진이 있고 지은호가 있고 영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고성이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변하겠다고, 욕심을 버리고 조용히 살겠다고요. 한편 영나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젊은 층을 위한 신발 라인이었어요. 석 달 뒤 새 라인이 출시되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매장마다 품절 사태가 일어났어요. 박진석은 영나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를 맡기겠다고, 내 능력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영나는 고맙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영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박진석과 성재가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나가 들어오자 두 사람이 반겼어요. 밥 먹자고, 오늘 내 성공을 축하하자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박진석이 영나에게 반찬을 건네주었어요. 많이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성재도 영나를 칭찬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누나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영나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 없이 서로를 대하는 것,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영나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때는 더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영나는 믿었습니다. 영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만화를 그렸어요. 제목은 진짜 나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영나는 완성된 만화를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나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거였어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거였습니다. 영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영나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묶이는 게 아니라고, 서로를 놓아줄 때 비로소 다시 이어진다고요. 어머니를 놓아줬지만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영나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반겼어요. 영나는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영나는 미소 지으며 일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일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고성이는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욕심 많은 여자였다. 고성이는 계속 썼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글을 썼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고성이는 펜을 놓았어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도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고성이는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산책을 하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고성이는 아파트를 나섰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고성이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기 시작했어요. 가족은 피로 묶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놓아줄 때, 서로를 인정할 때, 서로를 응원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고성이는 그것을 이제 배우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유로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